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대단히 무더운 날씨인데요. 이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형의 닮음 실전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제가 즉석에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를 미리 그려놓지 않고 여러분들 그 설명을 하면서 바로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제가 만드는 시간에 잠깐 영상이 멈춰지거나 또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터 변환을 할 건데요. 자, 변환, 다른 말로 이동입니다. 점을 이동하든 그래프를 이동하든 어쨌든 뭔가를 이동하는 것을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기하에서의 변환은 제가 세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유클리드 기하학의 이론 중에 평행 변환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 변환, 회전 변환을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변환 이론을 할 텐데요.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몇 학년 거, 몇 학년 기하를 하느냐를 떠나서 기하를 하는 한 문제를 풀 때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 고난도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변환 이론이 교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 변환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난이도 높은 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평행, 대칭, 회전 변환 이론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실전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이론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1번 평행 변환을 할 겁니다. 요 평행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런 이제 선분 AB가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이제 매우 이제 간단합니다. 이 선분 AB를 평행 이동합니다. 옆에 이제 직선 L이라고 치고 L을 따라 평행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점 A가 L과 평행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평행한 직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을게요. 이거를 M이라고 하면 그러면 AB를 B를 L을 따라 이동하고 A를 M을 따라 이동하는데 나란히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단순한데요. 하나는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은 요 사각형이 얘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 AB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이 옆으로 이동이 된다. 그 다음에 평행선을 그었을 때는 동위각 억각이 항상 같기 때문에 이 각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를 PQ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데요. 이거를 왜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행 변환을 실전에서 왜 사용을 하느냐, 그것은 만약에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 길이를 구하라라고 하면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이 길이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으면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옮긴 자리에서 똑같은 길이 AB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해서 구하자. 그 다음에 각 B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의 크기가 몇 도냐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동을 시키면 동위각이 항상 같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시켜서 Q라는 위치에서 이 각을 구하자라는 건데, 실전 문제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많은 실전 문제를 다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육각형인데요. 이 육각형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마주보는 변 세상이 있는데 얘가 서로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의 차입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차, 그러니까 이 값들입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차가 전부 같으면 이 육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전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다는 거는 120도란 얘기인데 저 각이 전부 120도로 되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변환 이론 중에 평행 변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평행한 변이 있을 때 평행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돌아가면서 세 개의 변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우선 AF하고 CD입니다. AF와 CD의 변의 차라고 했습니다. 요 차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 AF를 평행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AF를 평행 이동하려 그러면은 조금 전에 평행한 변 두 개가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A를 지나서 FE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을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이걸 긋는 이유는 AF를 이동하기 위해서 평행선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즉 FE와 평행하게 그은 것은 AF를 평행 이동하기 위해서 그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C를 평행 이동할 건데, BC를 평행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AB와 평행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를 지나서 점 C를 지나서 AF와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또 긋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평행선을 긋는 이유는 AB를 평행 이동하기 위해서 평행선을 보조선으로 그었습니다. AB가 아니고 BC입니다. BC를 평행 이동하기 위해서 그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뭐를 다뤘냐면 AF를 이동시켜서 CD와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그었고요. 그 다음에 AB와 마주보는 변 DE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 차를 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럼 남은 게 BC하고 FE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FE를 평행 이동하기 위해서 보조선 평행선을 긋겠습니다. 그러면 E를 지나서 점 E를 지나서 CD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러한 보조선을 왜 그을까라는 건데, 이 보조선은 바로 아까 평행변환의 기본 이론을 얘기합니다. 평행변환을 하려면 평행선이 존재해야 평행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행선이 없는데 평행선이 없는데 얘를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평행 이동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으면은
이게 평행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미리 그어놓고 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 이제 자, 이 그림을 제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해석을 하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길이를 A라 하고 예, 마주보는 변을 B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A와 똑같은 길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평행사변형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A입니다.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예, 이 길이가 B가 됩니다. 이 밑에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주보는 변 A와 B의 차는 바로 예, 이 길이가 되는데,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AB하고 그 다음에 D입니다. 마주보는 변. 이 변의 차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BC하고 FE의 차는 바로 여기가 되는데, 이 조건에서 이 차가 전부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PQR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조건은, 이 차가 같다라는 조건은 이 그림에서 PQR이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삼각형 PQR이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각이, 요 아래 요 외곽을 하나 쓸게요. 이 각이 120도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요 삼각형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렇게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저 마주보는 각 평행사변형은 대각의 크기가 항상 같기 때문에 12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다 돌아가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색깔을 바꿔 볼게요. 요렇게 요 사각형도 평행사변형 이기 때문에, 따라서 증명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가 120도가 되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 12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20도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 여기가 120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여기가 120도가 되면 평행사변형의 요 옆에 이웃한 각입니다. 이 각은 동축내각이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고, 또 B 있는데 이 각이 120도니까 동축내각 여기가 120도, 60도가 돼서, 그래서 이 각도 120도라고 증명이 됩니다. 이거 돌아가면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그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정사각형에서 ABCD에서 EG하고 FH를 걷는데 이게 직교할 경우입니다. 조건이 이 두 개의 임의의 직선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그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완만하게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정사각형에서 굉장히 각이 이렇게 작은 각이 되도록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으면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달라지겠죠. 이 길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더라도 이 변의 길이가 항상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항상 같고, 여기서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항상 같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는데, 여기에 보면 평행이동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죠. 그래서 요 평행변환의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한 전제 조건입니다. 평행선이 있을 때에 평행이동 할 수 있다 이건데, 이 조건이 여기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동을 시켜 볼게요.
EG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길이가 바뀌지 않으니까 EG를 평행이동 직접 할게요. 그래서 EG를 그대로 옆으로 평행이동 하는데 오른쪽으로 해도 되고 왼쪽으로 해도 되고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통측내각의 합이. 그래서 여기를 E'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FH입니다. FH를 평행이동 할 텐데 위로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저는 뭐 올릴까요? 내릴까요? 어느 쪽으로 상관없습니다.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가 F'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색칠을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직각삼각형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 직각삼각형 하고 또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관찰을 하게 되면 일단 요 각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90도인데 그러면 각도를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이 각을 점이라고 하면 그 옆에 90도 있는데 여기가 X라고 할게요. 그 점 X가 90도니까 여기가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 되고, 또 이번에 AF'D에서 보면은 여기 90도이니까 남은 각이 여기가 X가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삼각형 굉장히 간단합니다. 삼각형 AF'D 하고 삼각형 DE'C,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놓고 보면 이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같고 각이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AS의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합동이기 때문에 F'D가 E'C가 되는데, 그런데 F'D는 FH입니다.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할게요. 다른 방법은 여기 조금 좀 지워 볼까요? 다른 방법으로 이 상태에서 그냥 할게요. 자, 그냥 하게 되면 이번에는 금방 첫 번째 풀이는 증명하라는 변을 직접 옮긴 겁니다. 이번에는 증명하라는 변을 그냥 가만히 두고 AB를 평행이동 할게요. 자, AB를 오른쪽으로 쭉 평행이동을 해서 B가 G랑 만나게끔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 P라고 이렇게 놔 볼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FG입니다. FH를 아까 옮겼는데 옮기지 말고 BC를 옮길게요. BC를 B가 F 자리에 오게끔 이렇게 위로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검정색으로 제가 칠해 볼게요. 색칠을 해 볼 텐데 요 삼각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Q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검정으로 색칠한 두 개의 삼각형이 현재 합동이 됩니다. 그 합동이 되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점 동그라미가 90도인데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FQR이
H입니다. 예, 그 삼각형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예, 이 동그라미라고 해놓은 이 각이 여기가 이제 동위각입니다. H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니까 예, F 있는데 여기가 점 이렇게 돼서 결국 이 삼각형 두 개도 각이 전부 같은데 그런데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예,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 끝각이 같아서 합동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죠. 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풀이를 두 가지 한 것은 증명하라는 변을 직접 평행이동해도 되고 그 주변을 평행이동해서 상관관계를 도출을 해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식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정사각형에서 서로 직교하도록 그으면 이 길이가 항상 같다. 그걸 응용을 하게 되면 이제 3번이 되는데 이 3번을 방금 제가 위에 2번에서 했던 이 이론을 적용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복잡해지느냐 잠깐 한번 볼게요. 자, 한 변이 24인 정사각형인데 EF를 대칭축으로 해서 예, 이 사다리꼴을 접었어요. 이렇게 접었더니만은 이 밑에 사다리꼴로 바뀌었는데 요 점 D가 D'으로 BC 위에 이렇게 올 때입니다. 이때 이 대칭축 EF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 문제를 제출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맞긴 한데요. 여기를 점이라 놓고 x라고 놓으면 점 x가 90도니까 여기가 x가 되고 그럼 여기가 점이 되고 여기 점이 되고 여기 x가 돼서 그래서 직각삼각형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요거까지. 그래서 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이 닮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꾸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10 되니까 그리고 뭐 여기를 이렇게 A라고 놓으면 이거 이제 합동이니까 A가 되고 여기가 24 빼기 A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미지수 값들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이 삼각형입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한 풀이가 틀린 게 아니고 맞긴 하지만 그리고 또 닮음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역시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풀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우리가 변환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변환 중에서 여기 저기 표시한 걸 제가 좀 지울게요. 변환 중에서 평행변환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평행변환이라는 이론을 여기에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적용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점 D와 요 D'이 EF에 대해서 대칭한 점입니다. 이 대칭한 점이라는 게 대단히 큰 힌트인데요. 그 얘기는 DD'을 이렇게 긋게 되면 EF가 대칭축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입니다. 대칭은 수직으로 넘긴 점들을 대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했던 내용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이 그림이죠. 이렇게 정사각형 그렸을 때 금방 우리가 했던 내용을 쓰면 여기가 직각이면 이 길이가 항상 같아진다라는 게 바로 위에서 보여준 소정리인데 그러면 EF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DD'을 구하라 그 얘기인데 그래서 첫째는 너무 쉽습니다. 이건 DD'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DD'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가 이제 10이고 그리고 여기가 24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여기 힌트를 줬어요.
5대 12대 13이면 직각삼각형이라 그러는데 이거 2배 하면 10대 24대 26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인데 요 두 개의 길이가 10, 24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빗변의 길이 제일 긴 게 빗변이니까 이 길이는 26이 됩니다. 그래서 이 26은 바로 EF의 길이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EF의 길이는 26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푸는 걸 보고 이거 너무 쉽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수학 좀 한다는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한번 내보세요. 내보면 틀림없이 정말 틀림없이 제가 단언한데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풀이 과정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해진다. 실제로 풀어보세요. 얼마나 난해한지. 그래서 평행변환을 쓰게 되면 요게 소정리이기 때문에 요 2번 문제가 얘가 소정리입니다. 이 소정리를 알고 나면 이 실전 문제에서 소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나 단순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정사각형 안에 PQRS라는 평행사변형을 그려 넣습니다. Q가 AB 위에 있도록요. 그러면 이제 PQRS의 위치와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위로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더 크게 만들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 넓이 관계가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ABP하고 DSC하고 합치면 큰 삼각형 DRC가 항상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냐? 자, 이거를 두 가지 풀이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듣고 자세히 듣고요. 제가 개인 노트를 하라고 했죠. 자기 개인 노트를 만들 때 제가 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직접 자기가 제가 푼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들의 풀이로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우선 요 삼각형 두 개 합인데요. 이 삼각형 두 개 합을 하나의 도형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빨갛게 그은 길입니다. 빨갛게 그은 길이만큼 이렇게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이 삼각형이 이렇게 평행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증명하라는 이 등식을 볼게요. 보면 이 자리를 R'이라고 제가 놓아 볼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요 삼각형 두 개의 합은 볼록사각형 AR'BP입니다. 이 넓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옮겼습니다. 삼각형 ABP하고 DSC니까 DSC를 옮길게요. 제가 앞에 거를 좀 지워볼게요. 빠르게 지울게요. 삼각형 DSC를 평행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이동을 하느냐 하면 자, 평행이동을 하는데 요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ABC라고 놓을게요. A. 그 다음에 이거 평행사변형 길이 B. 그 다음에 남은 길이를 C라고 놓고
예, C만큼 옮길게요. 요 C의 길이만큼을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되면 다시 제가 색칠을 할게요. 예, 요 삼각형을 평행 이동하면 이 삼각형이 되는데, 예,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예, C만큼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S'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두 개의 합이 볼록사각형 AS'BP인데요. 예, 요 볼록사각형의 넓이는, 예, 대각선의 길이가, 예, 이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넓이 S는 2분의 1 하고, 대각선이 하나는 A 더하기 C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증명하라는 요 DRC입니다. 요 삼각형을 제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예, 이 삼각형의 넓이는, 예,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요 QR을 이렇게 연장을 해 볼게요. 예, 이렇게 연장을 하면, 예, 이 길이가 B니까 요 남은 길이가 A 더하기 C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 S'이라 할게요. 이 넓이를.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A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길이를 제가 색칠을 해 볼게요. 요 파란 변으로 칠할게요. 예, 이 길이는, 요 삼각형의 높이 얘는 볼록사각형에서의 대각선 이거와 같고, 그 다음에 또 삼각형의 밑변 요 DC는 볼록사각형의 대각선, 예, AB와 이렇게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이 삼각형과 같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 다른 풀이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나 얼른 그려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그림 그린다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예, 좀 빨리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예, 두 번째 풀이는, 자, 여기 ABCD가 있고, 이 안에 아까 뭐를 그렸어요? 평행사변형 그렸었죠? 음, 이렇게 평행사변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얘를 PQRS라고 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요 Q가 AB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삼각형 ABP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삼각형, 예, DSC인데요.
예, 이 지금 방금 두 개 그린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DRC랑 왜 같으냐 그랬으니까 DRC도 그어 볼게요. 이렇게 긋게 되면 예, 이 넓이랑 왜 같으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요 그러니까 길이를 제가 이 아까 ABC처럼 길이를 한번 표시를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이 길이 A,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변 B, 그 다음 남은 길이 C라고 이렇게 놓으면 요게 B니까 여기가 A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를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P를 지나서 R을 지나서 AB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길이가 B입니다. 여기가 B니까 이 위에 이 길이가 B입니다. 여기가 B니까 그리고 여기 이 길이가 이제 나머지가 C인데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기 때문에 요 남은 길이가 요게 A입니다. 여기가 요렇게가 A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을 전 P가 S에 오도록 옮기면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삼각형이 지금 빨갛게 색칠한 게 이제 평행이동한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은 지금 파랗게 칠한 겁니다. 이 넓이의 합은 여기를 뭐 PQ라고 놓아 볼까요? PQ가 아니죠. 다른 걸로 이렇게 A, B, C, D, EF라 놓을게요. EF라 놓으면 직사각형 EFCD의 절반입니다. 지금 빨갛게 색칠한 넓이, 파란색 칠한 넓이 두 개의 합은 직사각형 EFCD의 절반인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른 색깔을 칠해 볼게요.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DRC입니다. 이 DRC를 색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하면 이 색칠한 넓이가 직사각형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둘 다 단순한 내용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트에 직접 그려서 자기 노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 해볼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어디서 다뤘냐면은 이제 오심 중에 외심이라는 걸 다뤘는데 그 중에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다룰 때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을 잡으면 이 자리가 외심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항상 같아진다 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선 사다리꼴인데 여기 조건이 요 각이 합이 90도입니다. 각 B와 각 C가
합이 90도가 됩니다. 이때에 윗변 AD의 중점을 M, 밑변의 중점을 N이라 놓으면 MN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사다리 꼴이다 했기 때문에 평행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B를 평행이동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를 뭐라 놓을까요? B'이라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일단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이가 현재 5인데 여기도 5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이 동위각이니까 같습니다. 이번에는 CD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CD를 옆으로 쭉 D가 M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이 길이가 5인데 여기도 5가 되고 동위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에서 각 B하고 각 C의 합이 90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각의 합이 90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가 90도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N이 아까 변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10인데 BN이 이 길이가 10인데 5를 빼고 나면 7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빼면은 7이 돼서 끝. 그래서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 n이 외심이니까 mn의 길이는 7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평행변환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작 문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인용을 제가 할게요. 그대로.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진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조건을 얘기할게요. 이 그림에서 정사각형 5개입니다. 정사각형 5개. 5개를 십자가 형태로 나란히 이은 겁니다. 이렇게 이었을 때에 이와 같은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조건. 자, 이 그림에서 여기 뭐라고 놓을게요. 여기 A,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C, 여기 D라고 놓을게요.
요 가운데 교점 O라 놓을게요. 이 각입니다. 요 각 X가 얼마냐 이 그림입니다. 자, 이건데 여러분들 느낌상 얼마예요? 45도죠? 예, 45도가 맞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서술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단답형으로 하면 찍어서 45도, 느낌상 45도인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렇게 평행한 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한 변이 있기 때문에 AC를 평행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까지 이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각 X가 평행이동하면 동위각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때에 이 각 X는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예, 여기를 뭐라고 놓을게요. A, B, C, D 여기 E라고 놓을게요. 예, 이렇게 놓으면 삼각형 ECD입니다. 이거 색칠해 볼게요. 요 ECD 예, 이 삼각형하고 빨간 걸로 바꿀게요. 예, 여기 EB 가운데 여기 H라고 놓을게요. 예,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합동이니까 각도 관계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 각을 점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밑각입니다. 이쪽 각을 뭐 동그라미라고 놓으면 점 동그라미가 90도인데 점 동그라미가 90도인데 요 그러니까 각도를 따지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 길이하고 AH라는 이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이고 그 다음에 CD라는 얘도 정사각형의 한 변이고 그 다음에 또 요 BH라는 이 길이는 정사각형 두 개의 변이고 그 다음에 EC라는 변도 정사각형의 두 개의 길이기 때문에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SAS 합동이 되는데 이렇게 합동이 되니까 이 길이가 같게 되고 그 다음에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점이 여기랑 같은 각이 되고 그리고 남은 각이 같아져서 여기가 동그라미 되니까 점 동그라미가 직각이 돼서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얘가 직각이면 결론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각 요 x는 여기 밑각과 같게 돼서 45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단답형으로 한다면 뭐 45도 찍어서 뭐 답이 맞았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서술형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평행변환이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한 이 내용도 평행변환이 이렇게 이용이 되는구나. 요거 매우 흡사한 문제 하나 더 다뤄볼까요? 자, 7번째 하나 더 다뤄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그림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문제는 네,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고 같은 그림인데 예, 다른 것처럼 모양을 바꿔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사각형 3개를 나란히 이어 붙였습니다. 자, 이때에 정사각형 2개 붙여 놓은 거에 대각선과 그 다음에 3개 붙여 놓은 거에 대각선, 에서 요 밑각을 요 A라고 하고 요 B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세 개의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 했습니다. 이 각 A하고 각 B하고 더하면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그림이 위에서 조금 전에 풀었던 이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는 같은 그림이지만 실제 풀이는 평행변환이 아니고 약간 회전을 해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우측에 정사각형 하나를 위에 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위에 그림이 복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가 합동입니다. 자, 이 직각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얘가 합동이기 때문에 요 각 A가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을 이렇게 비우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이번에는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합동이 됩니다. 요렇게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 A인데 그런데 요 각 B입니다. B라는 거 위로 올리면 억각이 여기니까 A 더하기 B가 결국 이겁니다. 이 각이 몇 도냐라는 얘기인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는 설명을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 삼각형이 위 그림에서 그대로 다시 설명 안 합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90도 이렇게 됩니다. 합동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A 더하기 B가 돼서 이거는 45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그려놓은 이 그림은 형태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똑같은 문제인데 다만 위에는 평행이동을 직접 그러니까 이 변을 평행이동 직접 할 수 있도록 평행선이 이렇게 미리 그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는 평행 이동할 수 있는 그림이 이렇게 여기를 긋게 되면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 그림은 본질상 위의 질문과 같은 건데 평행이동을 쓰지 않고 약간 회전을 해서 이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그 차이일 뿐이지 이 그림은 원칙적으로 같은 그림을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평행변환 한두 문제 정도 실전 문제를 제가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대칭변환으로 넘어갈 텐데 대칭변환, 회전변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어려운데 신기하고 처음 배운 학생들은 굉장히 감탄을 연발할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대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칭 변환 이론을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텐데, 오늘도 또 이거 뭐 잔소리가 아니고 여러분한테 권하는 내용인데요. 자기 노트로 정리를 잘 해서 지금 오늘 설명한 건 제가 쓰지 않고 말로만 계속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말로만 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직접 기록을 하기 바랍니다. 자기 노트로 기록을 해서 긴 풀이 과정을 만들어서 완성을 시켜 놓고 자기 노트를 만들고 복습을 해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